클럽은 또 다시 손흥민에게 무릎 꿇었다. 그동안 리버풀이 토트넘의 천적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클럽의 천적이 손흥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를 이기면 맨시티를 꺾고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맨시티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황희찬에게 발목 잡히며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두 명의 코리안 리거가 세계적인 두 명장 감독을 제대로 물먹였다. 이번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리그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경기에서 코리안 리거가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리버풀과 맨시티를 제대로 농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것인데요. 울버햄튼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는 울버햄튼에 있는 뛰어난 공격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작 황희찬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았는지 황희찬을 코리안 가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희찬은 맨시티의 6연승 행진을 무너뜨리고 리그 첫 패배를 안겨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황희찬이 늦은 시간대에 맨시티를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꽂아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자 현지 잉글랜드에서는 곧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코리안 가이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축구팬들은 이제 평생 황희찬의 이름이 과르디올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다며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더 이상 황희찬을 더 이상 코리안 가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결국은 제대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처럼 황희찬은 유럽 최고의 명장 감독에게 굴욕을 선사해줬고 리그에서 더 이상 적수가 없어 보이던 맨시티는 한국 선수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에게 호되게 당한 감독은 과르디올라 하나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7라운드 제일 마지막에 열린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시간대도 단독 편성이었을 만큼 유럽 축구팬들의 모든 이목이 쏠려있는 최대의 빅매치였고 양팀 모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경기력으로는 전혀 리버풀에 꿀릴 것이 없었으나 그동안 리버풀에게 무릎 꿇어온 처참한 상대 전적은 경기 시작도 전부터 토트넘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리버풀은 22경기 동안 토트넘에게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토트넘에게 있어 절대적인 천적이나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에야말로 리버풀을 상대로 한 토트넘의 연패 기록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자 결심했습니다. 지난 아스날전 이후 메디슨과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지만 이 두 명의 핵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하였고 토트넘은 사실상 자신들의 베스트 11을 모두 총가동시켰는데요. 자신들의 안방에서 열린 토트넘의 베스트 멤버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이었지만 토트넘은 경기 초부터 조직적인 빌드업으로 리버풀의 전술을 모두 완파시켜버렸는데요. 리버풀은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경기 재개 초반 토트넘의 기세에 눌리는 듯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빅매치라는 것은 사소한 실수 한 번으로 급격히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고 클럽 감독이 언제든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재조정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박살내버리고 말 정도로 리버풀의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25분경 볼 경합을 위해 토트넘의 비수마에게 달려든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는 태클 과정에서 스터드를 너무 높이 들고 말았고 그 결과 비수마의 정강이를 그대로 가격하며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맡은 심판은 처음에는 옐로카드로 그쳤으나 VAR을 확인한 뒤 레드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스의 태클은 거의 비수마의 정강이를 박살낼 뻔했고 자칫하면 선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던 저질스러운 태클이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자 토트넘은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손흥민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터져나왔는데요. 측면으로 빠져들어간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은 속력으로 반다이크를 제쳐버리며 가볍게 골문 안으로 공을 밀어넣은 것이죠. 하지만 이날 손흥민의 경기력은 최고조였으나 토트넘 수비진들의 경기력은 엉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제공권에서 실수를 저지르며 코디 각포가 터닝슛을 날려 골을 기록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토트넘은 수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쉽게 앞서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 와중에 손흥민은 이번 시즌 연속되는 선발 출전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69분 교체되어 벤치로 물러나자 토트넘의 공격은 이전보다 더욱 답답해져서 신명의 리버풀을 상대로도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73분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토트넘은 11대 9라는 압도적인 숫자 차이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넘게 토트넘의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비기면 양쪽 모두 1점씩을 나눠 갖게 되지만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누가 봐도 패배한 느낌을 받는 것은 9명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95분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토트넘의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 토트넘 팬들은 울상이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며 극장 경기들을 만들어낸 토트넘은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다시 한번 기적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가 측면에서 강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리버풀의 마팁은 이 공을 걷어내려다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페드로 포로의 강한 크로스가 마팁의 정강이에 빗맞고 말았고 이 공은 그대로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을 지나쳐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마저도 극적인 경기를 연출해내며 마침내 22경기 만에 리버풀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추가한 것인데요. 이 경기로 토트넘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리버풀을 4위로 끌어내리고 자신은 2위로 올라가 맨시티를 1점 차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빅식스 클럽과 이미 3번을 맞붙은 것에 비해 맨시티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빅클럽과의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차후 일정에서 맨시티가 리버풀이나 아스날 같은 팀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발목 잡히게 된다면 토트넘은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게 되며 우승 트로피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라이벌 팬들은 언젠가는 토트넘이 패배하겠지 하며 이들의 무패 행진을 질투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토트넘의 기세는 떨어질 줄은 모르며 점차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